자, 이어서 담보물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중요하죠. 유치권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외우고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면 답이 막 일어서는 거죠. 세 가지를 오늘 꼭 외웁니다. 먼저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죠. 320조 법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여기서 법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등기 없이? 그게 아니죠. 유치권은 원래 등기 못하죠. 여기서 법정이란 법률 규정 약자인데 이 물권법이지만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그래서 물권법이지만 특이하게 임의규정이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유치권 포기는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고 사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포기하면 유치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그 소멸 효과를 당사자, 즉 상대방, 상대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이외의 자, 제3자 누구라도 유치권 소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 같은 말로 원상회복, 원상회복 약정하게 되면 이때는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비용 청구 포기 약정으로서 그럼 비용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원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하필 이렇게 원상복구 약정하게 되면 그때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하면 임의규정 꼭 외우세요. 두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외웁니다. 먼저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그리고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유치권도 일종의 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대신 유치가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인정됩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자 외우세요.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 파면 유물이 나옵니까? 우물 파면 고디 유물 나와요? 흙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꼭 외우세요. 우물에 유물 없다. 이걸 외우는 이유는 유치권은 이 세 가지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99% 맞습니다. 99% 100%는 아니에요. 99% 맞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세요. 자, 그럼 유치권의 부종성 있나요? 네, 있다. 유치권의 수반성 있나요? 네, 여기 없죠.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어요? 있다. 과실수치권 있다. 자, 유치권에 경매 청구권 있나요? 경매 청구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경매 없죠? 그럼 경매 청구권 있다. 단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우세요. 유치권에 우물이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그럼 유치권에 불가분성 있잖아.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죠.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수개의 물건에 성립합니다. 물건이 여러 개다 성립해요. 그래서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10세대다. 10세대. 만약에 10세대 주택을 창문공사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네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사람이 몸이 한 개라 10세대 다 점유할 수 없죠.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10세대 전부 점유한 걸로 유치권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10세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유한 걸로 인정해 준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몸이 한 개니까 10세대 점유할 수 없죠. 따라서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부 다 인정해 줍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다시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즉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같은 말로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보증금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못해요.
다음 복은 아무 뜻 없어요.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 학교 가시라고 제가 복 드린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성물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시멘트 매매대금, 외상이 시멘트 매매한 거죠. 이게 시멘트 대금 다 유치권 X. 그리고 명의신탁까지 유치권 X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말을 만들려고 복을 쓴 거예요. 제발 복이 무슨 말인가 질문하지 마세요. 복은 그냥 보건복지부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해 오세요. 보건복지부 매신해 옵니다. 유치권 X. 그래서 세 가지 외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1번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이자도 예를 들면 직접 점유자, 이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나 위탁받은 자도 유치권자에게 받았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자,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아까 임의규정. 그래서 원상복구 약정이 있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유익비 달라 못해요. 유익비 상환 조언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죠. 왜 그래요? 아까 임의규정이라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임의규정. 자, 3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러면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다신 점유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즉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자와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을 배척하기 위해서 상대방 측에서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은 자, 유치권이 점유하는 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점유를 회복이 오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점유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4번 갑이 을소유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자, 그럼 갑의 동그라미치고 유치권 동그라미예요. 다음 병이 건물 점유를 자 침탈 동그라미. 그럼 침탈하면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했어요. 침탈한 경우 갑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며, 여기까지 사설을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 뒷부분에서 갑이 점유물 반환 조언권 행사에서 점유 회복 동그라미 쳐요. 점유 회복하면 마찬가지다가 틀렸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죠. 점유가 상실하지 않은 것처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마찬가지다는 말은 소멸했단 말이죠. 틀렸어요.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자, 5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죠.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럼 유치권이 소멸했잖아요. 따라서 그 이외의 자 제3자 누구라도 그 약정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다음 2번입니다. 자, 판례할 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 그랬나요? 아까 우리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입시행 기억납니까? 이제 그걸 빼는 겁니다. 일단 기억해서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유는 자 뭐가 보여요? 보증금 보여요? 보증금 아까 보건 X. 자, 디귿.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이죠. 물건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이죠.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뭐와? 물건과 채권 간에. 그럼 임대인이 물건이에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 가는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건, 목적물과 채권입니다. 디귿은 이제 유치권 X. 다음 리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상하죠? 이건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당신 나갈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자 그럼 임대차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 나갈 때 권리금 받고 나가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받아요? 그냥 나가요? 받을 수 있어요. 주기로 했잖아요. 임대인이. 그 임대인에게 권리금 받습니다. 단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지만 뭘 못한다?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권 외웠죠. 권자 보인 순간 이미 틀렸다. 다음 밈 아까 부속매수 X, 보건복지 부부. 다음 비읍 계약면신탁 X. 그 다음 자 시옷입니다. 주택건물 신축공사라는 소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에 관하에 생긴 도금에 대한 공사금 채권 이건 유치권 인정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인정되는 거니까 틀린 거 빼면 정답이 기업과 시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자 3번입니다. 유치권 설명 틀린 거네요. 자 1번에서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하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유치권 폐지 특약 이 약정을 둘이 하는 거죠. 단독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둘이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물건 인도하는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다음 자 이 아랫줄 있죠. 그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과 상환으로 그 물건 인도를 명의해야 된다. 이런 걸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3번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 여러 개죠. 아까 봤던 겁니다. 불가분성. 다세대 주택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자 한 세대 점유에 동그라미세요.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동그라미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체 동그라미 맞아요. 전체에 대해 시행한 동그라미 쳐요. 공사대금 자 채권 잔액 전부 동그라미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해서 아까 불가분성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4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에 가로쳐 보세요.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 괄호 맞습니다. 이 목적물이 주택일 때 수급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보존에 관한 사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적법 점유입니다. 근데 적법 점유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내 집 아니라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 점유이다와 정당한 사용료는 준다. 서로 별개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다음 맞았네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손해배상 X죠. 이건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적법 점유예요. 근데 적법이더라도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다음 5번 같은 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 5번 유치권자와 점유. 자, 점유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들어갑니다. 점유하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들어가요. 그럼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면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자, 채권자가 다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 이건 자 보세요. 채무자에게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다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 그 말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예요. 그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이때는 성립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하려면 제3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겨야 돼요. 여기처럼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긴 건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점유는 간접 점유 다 포함됩니다.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3자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그때 유치권이 인정되고 채무자에게 물건을 맡기면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때는 유치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의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맡겨서 카센터에 자동차가 넘어오는데 여기서 수리비 채권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갑소유 자동차지만 갑이 돈 안 주면 우리 카센터의 차를 꽉 잡아둔 거죠. 이렇게 인도 거절하고 자동차를 점유합니다. 점유. 근데 카센터가 좁아서 자동차 기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센터에서 인근에 있는 병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보관 위탁 맡겨서 자동차가 주차장에 넘어옵니다. 자, 그럼 이 제3자죠. 제3자 병이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고 을이 맡겼으니까 을이 간접 점유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소유 자동차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라고 이렇게 꽉 물건을 잡아두는 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비교할게. 다시 갑이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못 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이 그럽니다. 갑이. 채무자가 제가 200만 원이 없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그럼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게요. 5만 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해서 5만 원씩 받고 차를 빌려줬어요. 그럼 차가 누구한테 왔죠? 채무자에게 왔죠. 이처럼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물건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이란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그런 간접 점유로 행사해야지 채무자에게 준 건 물건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맡겼는가 이것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5번에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는 관계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효력을 볼 텐데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인데 수급인 을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보통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보통 도급이 준 재료로 건물 짓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보통 도급인 소유가 돼요. 만약 이 건물 시가가 10억이라 가정해 보세요. 근데 수급인 을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약 3억 있다 해보세요. 이것도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 수급인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인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네요.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을 매수인 그러죠. 그러니까 을이 병을 찾아갔죠. 자, 병에게 나 못 받은 돈 있거든. 그 공사대금 채권 3억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을은 공사대금 채권 3억 못 받았죠. 그거 내놓으라고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을의 채무자는 갑이죠. 병은 얼굴 본 적 없죠. 그래서 병에게 변제 청구 못합니다. 돈 달라 못합니다. 단 그러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치권은 물권이라 경락인을 포함해서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을은 경락인에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원래 3억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에서 보면 경락인이 보통 유치권자에게 돈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주는 걸 많이 받죠. 그건 다 예외입니다. 그게 다 예외예요. 원래 을은 3억 달러 못하고 경락인도 3억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자, 병이 원래 3억 줄 필요 없지만 일부러 10억에서 3억을 빼요. 빼면 7억이죠? 그래서 병이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요. 만약에 5억 5천을 받았다. 만약에. 그럼 내가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내 돈으로 을 3억을 줍니다. 그러면은 나가겠죠? 나가면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 계산하에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는 겁니다. 그럼 병이 을 3억 줬으니까 토탈 한 8억 5천, 8억 5천에
10억짜리를 상골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달라 못해요. 근데 병이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서 줄 필요 없지만 그냥 주는 겁니다. 보세요. 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어요. 한 5년, 10년 후 개발될 걸 예상하고 미리 사둔 거예요. 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병이 우리를 쫓아가서 나 당신 10원도 못 줘. 알아서 해야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습니다. 의리 유치권 행사하면 지금 을 밑에 공사인부들 한 6개월간 월급 10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쫓아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을지 몰라요. 그럼 이 중에 1억만 주면 제가 쿨하게 나갈게요. 제발 1억만 주세요. 그럼 그때 1억 주고 쫓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원래 달라 못하고 원래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두 개 꼭 비교하세요. 자,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이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실제에서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이 유치권은 자, 경매 등기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면 성립합니다.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라도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가짜가 나올 수 없죠. 경매 등기 후에 진짜도 대항을 썼으니까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자, 그럼 경매 개시 결정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인에게 대항하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전후예요.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에요. 압류도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입니다. 저당권 X, 가압류 X, 압류 중에 체납 처분 압류 X.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이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어요. 주임법.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와요. 뭐 받으려고 나오죠? 최우선 면제.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주임법이 아예 써 있습니다. 이 주임법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최우선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진짜이더라도 가짜가 아니더라도 최우선 받을 수 없다고 딱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므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 법에 있잖아요. 여긴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 아래와 똑같이 판시합니다. 둘 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문제가 유치권 나오는데 건축 자재 매도 나왔잖아요. 외웠죠, 아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 자재. 그래서 보자마자 중간에 볼 필요 없죠.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우면 이렇게 시간이 전략되고 정확히 푸는 겁니다. 자, 2번 유치권자는 경매열차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이 자 인도거절 동그라미. 인도거절을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인도거절 세 글자로 뭐라 해요? 뭐 도거절, 인거절, 인도거 뭐라 그래요? 유치권. 이걸 세 글자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그에게 피담은 채권에 자 변제 청구 동그라미 이건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다음 3, 4, 5 아주 중요합니다. 3, 4, 5 딱 3개 묶으세요. 자, 3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로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자 이후 동그라미 이후 그러면 경매 등기 이후네요. 이후 그 다음 여기 아래줄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자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다음 자 4번은 좀 주의하시는데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 점유돼야 되고 채권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죠. 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 점유도 해야 되고 변제기도 채권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유도 있죠. 여기 점유 그리고 뭣도 있어야 된다.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여기 채권 나왔죠. 둘 중에 늦은 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늦은 때. 그럼 자 4번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듣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 점유 동그라미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그 다음 중에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맞춰져 압류력이 발생한 자 후죠. 후 동그라미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자 채권 동그라세요.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자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성립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 성립이 경매 등기 후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없다 해서 틀렸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 그래요.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도 필요하고 채권도 필요합니다. 자 5번 주의하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이미 그 부동산 안에서 자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입니다.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끝에서 경락인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맞았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다시 자 5번 경매 개시 결정기가 되기 전에 이미 부동산 유치권 취득했죠? 취득한 사람은 이 둘째 줄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압류에서도 체납처분이란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한 거예요. 체납처분 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경매 등기 전이 기준이에요. 또는 경매로 인한 여기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이에요. 체납처분이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자, 제목이 유치권인데 매도인 나왔네. 문제가 유치권인데 매도인 그럼 분명히 매매대금입니다. 보나마나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하면 돼 이렇게. 아까 보건복지부 매매대금. 문제가 유치권이죠. 매도인이 왜 나와요? 매매대금. 그래서 X입니다. 보나마나. 그 다음 자 니은 디귿 두 개 묶으세요. 니은 디귿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민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니은 일단 무슨 말인가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니은 디귿 이제 볼게요. 지금부터. 자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밀리니까 이 건물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현재 이게 아직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그냥 토지 정착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사대금 채권 밀렸잖아요. 자 그럼 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이 짓담한 정착물, 이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독립성 없으니까 아직은 이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토지 정착물, 토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게 토지 일부니까 자 그럼 이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토지에 비용 들였나요? 이 정착물에 비용 들였지 토지에 비용 들인 거 아니죠? 뭐 토지에 금 묻어놨어요? 금 묻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건물을 좀 더 지은 다음에 행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유치권 X. 아직 시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니은에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하던 소급인이 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동그라미입니다. 위 정착물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 없죠? 그럼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디귿 건물 신축 공사 도급하던 소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음 토지에 동그라미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맞았다. 자, 리을. 건물점유자가 건물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그 건물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네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건물 자체가 불법이면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 유치권자도 건물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얘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죠. 토지하고 상관없죠.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자, 미음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미음도. 근데 아주 중요하고 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미음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미음. 점유인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조물을 점유한 채 이를 판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의 점유인 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처음 보시죠?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자, 틀린 거라 일단 4번 맞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해야 되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가볍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깁니다. 이거 안 주면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채무자 갑 승낙을 얻어서 이 자동차를 병역에 임대차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 자동차가 좋은 거 아니니까 뭐 빌려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돈을 못 줘서 제도가니까 빌려줘도 상관없어 해서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 임대차에서 병이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카센터가 빌려줬죠? 얘가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하는데 자, 이게 만약 2개월 빌려줬거든요. 2개월 임대차가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병은 의뢰에게 자동차를 넘겨야겠죠. 근데 아직 넘기지 않고 직접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 임대차가 끝나면 을리가 점유를 뺏어와야 되는데 을리가 점유를 뺏어오지 않기 때문에 을의 점유가 상실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점유가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자동차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간접 점유의 점유의 관계가 이게 종료됐죠. 그러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했더라도 아직 이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 단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치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의리 증거죠. 의리 증거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간접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조물을 점유한 채 이를 판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저당권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당권도 판례가 좀 아니죠. 자, 113페이지인데. 자,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네요. 자, 기억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현재 소유자는 현재 물권자죠. 물권자.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피납부 채무 소멸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죠. 얘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지만 근저당 계약 당사자죠. 당사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청구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물청은 항상 현재, 줄여서 물청, 항상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불구의 저당권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권액이 다 변제가 된다. 그럼 이거 말소 등기 없이 무효고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누가 현재 물권자죠? 병이죠. 현재 물권자 병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역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청. 근데 문제는 그럼 갑이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고 종전 물권자지만 누구랑? 을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서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현재 물권자 아니고 을과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여기 자 말소 청구 미음 치읓 보여? 미음 치읓. 말소 청구는 다 미음 치읓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다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미음 치읓 물청 미음 치읓 다 물청인데 이 말소 청구 하나만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시 우리 시험범위 모든 말소 청구는 다 물청이에요. 근데 이 말소 청구 하나만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무튼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단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다음 니은. 자, 니은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원칙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압류 후부터는 예외적으로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차임 채권도 일종의 법정 과실이죠. 그럼 자, 니은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네요. 압류가 있으면 압류이 전이 들렸죠? 이후죠, 이후. 이전은 미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이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이 과실이죠?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 전이니까 이후만 미칩니다. 다음 디귿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 전유 부분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종물 내지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종물, 종된 권리 원칙 다 미칩니다. 다음 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잘 보세요. 저당권의 PPP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럼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합니다. 다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럼 저당권은 이제 무효예요. 다음 그 말소 등기가 경로되기 전에도 이미 무효입니다. 무효죠. 그다음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이 저당권 무효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 받으면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효. 절대적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무효죠. 무효라 효력이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효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자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그럼 이 중축은 둘 중에 하나죠.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별도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데 이게 1층과 독립성이 없어요. 그 말은 1층이 부합된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나왔어요. 이거 내 똥배 맞죠? 그래서 하나의 모음, 하나의 소유권이 된 거라 저당권이 2층까지 다 미칩니다. 부합물이라 미친다. 미치는데 자 그럼 갑은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갑이 법을 몰라서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2층 부분은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 청구합니다. 저당권 미치는 거죠. 미치는데 경매 청구했어요. 근데 이게 공적 장부에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르겠죠. 그래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더라도 경락인은 당연히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케이크처럼 2층만 자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부합됐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이 토지를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고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을은 내 토지가 아니라 이 종된 권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과 이 종된 권리에 미쳤죠. 이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까지 다 취득한다. 이게 종된 권리 이론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오세요.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저당권 양도. 양도가 법률행위죠.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면 되죠. 그 뒤에 빚쟁이 동의 얻어야 돼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빚쟁이나 물상보증인까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당사자만 합의하고 등기하면 되는 거죠. 자, 니은 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그럼 증축이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독립성 있습니까?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1층에 부합 동그라미 독립성 없죠? 부합됐다. 독립성 없습니다. 부합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일자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 부분, 아까 똥배 나온 거, 똥배.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 했죠? 저당권이 미치니까. 자, 디귿입니다. 민법 358조는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 동그라미,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어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방금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맞습니다. 리을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리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은 등기해야 들렸죠?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취득 원인이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죠. 경매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를 당연히 취득한다. 등기해야가 틀렸죠? 틀린 거라 정답은 니은과 리을 5번입니다. 다음 자 3번입니다. 3번 저당권 설명. 자, 판례와 같은 거네요. 자, 기억해서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만 저당권 설정.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설정 이후 동그라미.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 여력이 다 미칩니다. 미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설정 전에 있든 설정 후에 있든 부합물 종물에 원칙 다 미칩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 전에 있든 설정 후에 있든 원칙 다 미친다.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니은 아까 봤던 거죠? 니은 책에 표시돼 있죠? 그럼 봤던 거죠? 설마 내가 예습을 안 했을 것이고 봤던 거야 아까 니은. 자, 항상 경매는 후순위 간다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인 경락대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또는 전세권자. 그럼 후순위보다는 더 빠르더라도 이 선순위보다 시간이 느리잖아요. 경매에서 소멸한다. 이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 여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대항력 없다. 왜 그래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경매에서 대항력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디귿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디귿을 빨리 읽어보세요. 디귿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찾았습니까? 경매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경매 나오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아까 경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죠. 그럼 디귿에 있는 저당권을 다 지워요. 저당권 다 지워요. 그럼 이것도 지웠나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디귿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제일 중요하죠. 경매 행위에서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했다면 저당권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워야 되니까. 그래서 판례 입장과 같은 거라 정답은 디귿만 맞았죠?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일괄경매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먼저 결론. 일괄경매 청구는 채무자,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 건물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다. 그 다음 선택하는 거지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면이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인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없죠?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나왔는데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이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아요. 지상에 갑 건물이 있죠. 법정기상권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철거돼요.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토지만 저당권이고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없죠? 근데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다. 이때는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이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못 받아요. 토지 대가에서만 받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받으면 저당권자가 채권을 해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이다, 선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없는데 그 건물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 빚쟁이 소유 건물이 돼요. 따라서 처음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죠. 이걸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 못합니다. 반대로 처음에 갑소유 나대지를 갑이 아니라 나대지를 제3자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나대지에 제3자 병이 건물 지었어요. 그럼 설정자 소유 아니죠? 그럼 일괄경매 할 수 없어요. 이때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이후 설정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설정자 소유 됐죠? 이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정자 소유만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만 인정됩니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이 철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괄경매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준 게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일괄경매 청구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외의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러면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니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자, 제3자에 동그라십니다. 제3자가 자,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 인정되지 않죠? 맞았습니다. 설정자 소유가 아닙니다. 자, 디귿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제3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 후 다 동그라십니다.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미 설정자가 그 건물의 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제는 설정자 소유가 됐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제3자 소유였지만 경매 당시 설정자 소유가 됐죠. 그때는 할 수 있다. 디귿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 토지에 건물 축조가 진행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일괄경매 청구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데서 맞았습니다. 자, 미음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죠. 선택해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성질로서 물상대성인데 이 통일성 중에 물상대 있죠? 이걸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물상대의 사유는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정해 있어요.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매매 있습니까? 매매 없죠? 임대차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물상대의 못하고 임대차 없죠? 그러니까 차임에도 물상대의 못합니다. 그 다음 물상대의 하려면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자에 하나지 않고 제3자도 가능하고 대신 압류는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했어야 돼요. 후에 압류하면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을 가지고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죠. 근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소실되면 화재보험 들었다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와요. 그럼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이 가치역 변유물인데 이걸 압류해서 이걸 먼저 받아가는 게 물상대입니다. 근데 이제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단 이 보험금이 설정자인 갑돈과 섞이면 안 됩니다. 갑돈과 이 돈이 섞이면 어떤 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이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상대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다시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제 건물을 병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건물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을은 여전히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물상대의 못합니다. 또는 병에게 임대차 하더라도 건물 살아있잖아요. 경매할 수 있죠.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자, 갑에게 토지가 있어요. 우리 3억 채권으로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토지가 불탈 수 없죠? 이제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먼저 토지를 팔라 그래요. 갑이 팔 수 있잖아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협의 취득했다. 협의 취득. 그럼 자, 협의 취득 네 글자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협치? 의득?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거 매매니까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입니다. 그래서 물상대할 수 없다. 매매대금 X. 이제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때 국가가 강제로 수용합니다. 그때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을. 근데 여기서 1-라고 저당권 병이 나옵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목적물이 전세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신법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이게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어요. 대신 전세권이 없어지고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이게 가치역 변유물이라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거 봤네요. 오늘 1교시 이거 봤죠. 이거 했던 거예요. 어쩐지 본 것 같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물상대의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대유할 물건이 제3자의 동그라미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 인정됩니다. 니은 책에 표시되어 있죠? 저랑 했던 거예요. 저랑. 니은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아까 물상대 있고 인정된다 그랬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 디귿.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자 동그라미입니다. 인도된 후 동그라미 그럼 물상대 못한다 그랬어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할 수 있다. 자, 리을. 리을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리을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협의 취득 동그라미 매매입니다. 그럼 그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에요. 그럼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라 다 틀렸네요. 1번 없음. 없음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근저당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계속 이어하세요.